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는 이때 새로운 위험을 일깨우는 책이 있다. 애널리스트 손지우와 에너지 전문 기자 이종헌은 저유가가 불러오는 5일의 공포를 경고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유가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인 석유 가격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공포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이날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32.86달러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간신히 유지됐던 35달러 선이 무너졌다. (2014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유가 폭락 사태. 많은 이들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줄여 떨어지고 있는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오펙의 선택은 달랐다. OPEC produces only about 35 to 40% of world consumption. So even if we keep cutting, that doesn't solve any problem. 원유를 사과에 비유해 들여다보자 생산자 A, B, C가 각각 한 개의 사과를 생산하면 세 개의 공급과 세 개의 수요가 만나 사과의 가격 균형이 유지된다. 그런데 만약 A가 사과 생산을 한 개 늘리면 총 공급은 4개가 돼 가격은 떨어진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가격 하락에 불만을 품은 C가 본래 가격을 되찾고자 생산을 중단한다. 그러면 가격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막상 감산을 해서 가격을 지키려 했던 C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반면 사과 한 개를 더 생산한 A는 가격 회복에 물량 증대 효과까지 얻게 된다.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는 쪽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인해 오펙의 감산은 회원국 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 원유를 둘러싼 치열한 패권 다툼. 일부 전문가들은 그 핵심을 미국 대 사우디의 경쟁 구도로 분석한다. 2005년을 전후로 미국은 대규모 셰일 오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의 자리에 오른다. 그때까지 산유국 최대 맹주로 군림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한다. 바로 의도적인 증산을 통해 유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개발비가 적게 드는 전통적인 원유와 달리 셰일 오일은 땅속 깊이 묻혀있는 셰일층을 수평으로 시추하고 파쇄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개발비와 시설비가 많이 든다. 만일 저유가가 지속되면 전통 오일보다 생산 원가가 높은 셰일 오일은 가격 하락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게 사우디의 의도다. 하지만 이런 저유가 추세에도 셰일 혁명을 통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매년 늘고 있다. 저자들은 현재의 저유가가 미국과 사우디의 치킨 게임이라는 분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에게 등을 돌렸을까?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양측이 서로에게 적대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45년 2월 두 나라의 은밀한 거래가 시작됐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우디 국왕을 만나 유전 개발을 보장받는 대가로 사우디의 주권과 독립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후발국인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석유 시장의 지배권을 거머쥐는 단초가 됐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설립 이후 미국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거래 통화를 달러로 한정하는 협약을 맺는다. 이후에도 미국과 사우디는 석유를 둘러싸고 전략적 공조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그 속내는 변하지 않았다. 유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같은 석유 시장의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석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교과서적인 이론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유가의 방향은 당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큰 손의 의도이다. 20세기 초반 세계 석유 시장은 7개의 메이저 회사들, 즉 7공주파가 지배했다. 그 후 이들은 전략적 합병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확보해왔다. 이때 또 하나의 강력한 카르텔이 등장한다.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설립한 국영 석유 기업, 바로 신칠공주파다.
저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원가의 전통 유전을 확보한 칠공주파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칠공주파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한다. 그 결과 생산 원가가 높은 유전을 가진 일부 신칠공주파 석유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이다. 고유가 시기에 유전 개발에 쏟은 과잉 투자가 유가 폭락과 함께 브라질 경제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저유가가 몰고 온 경제적 파장은 어느새 우리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출혈이 큰 곳은 건설과 조선업계. 조선업체들의 막대한 적자와 함께 해외 건설 수주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저유가가 계속된다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초저유가가 불러오는 5일의 공포. 그 적색 경보음은 이미 울리기 시작했다. KBS